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요,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마트라 서부에서 약 한 30명이 숨지고 아직도 10명을 못 찾고 있는데요. 라마단을 또 기해 가지고 젊은 애들이 폭발물 사고, 그러니까 빼딱이라 그래 가지고 빼따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고 있고요. 또 버카시 같은 데는 동네별로 패싸움이 나 가지고 뭐 돌을 던지고 다치고 난립니다. 그리고 플로우스리브에 갔다가 돌아오던 그 페리선 한 척이 30명이 탔었는데요. 그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도 한 사람 타고 있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사고가 났어도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출퇴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라마단이 되면은 금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 시간은 같아도요, 퇴근 시간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 30분에 퇴근하도록 했고요. 금요일은 좀 더 일찍, 그러니까 14시, 2시에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휴식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1시간을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관효 싱가포르 시니어 프라임 미니스터의 회고록을 통해서 브라보 수비안토의 성격이 어떤지를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제가 읽어보고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이관효 수상은요, 1923년생인데요. 이 사람은 뭐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죠. 래플스 칼리지,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래플스 칼리지를 나와서 지금의 NUS, 그러니까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브라보를 쳐다보는 눈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보의 경력을 보면요, 브라보는 뭐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아르토의 딸인 뚜뚜시라고, 일명 뚜뚜시죠. 원래 이름은 시티인데요. 그 시티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보는 말레이시아의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의 빅토리아 중학교를 나오고 스위스 쥐리 고등학교,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US 인터내셔널 스쿨,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마글랑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다가 인관을 해서 금년, 그러니까 조코위 대통령이 대장을 달아줌으로써 별 4개의 대장으로 전역하는 그런 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보는 대통령 선거에 3번이나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유력한 당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아르토의 그때 IMF가 나기 전인데요. 그 수아르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장관을 임명할 적에 죄송합니다. 부통령으로 BJ 하비비를 임명했습니다. 그때 BJ 하비비는 그래도 나를 배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목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비비가 수아르토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됐죠. 어쨌든 그 당시에 무역부 장관에는 목재 회사, 그러니까 이 하판 공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목재 재벌 회사를 가지고 있던 보파산이라는 사람하고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무역부 장관에다가 임명을 하고 또 자기의 딸을 갖다 사회복지부 장관에다가 임명을 했으면서 그때 또 하나 이제 큰 실수를 한 게
그 군 총사령관의 위란도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그거를 놓고 그래도 믿음이 좀 덜 가니까 브라보를 삼성 장군으로 진급을 시키면서 코스트라시라고 하는 그 전략군 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밸런싱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 스와르토가 생각했던 대로 이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스와르토가 그 당시에 브라보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브라보는 성격이 밝고 좀 야심이 많지만은 성격이 좀 성급하고 너무 경솔한 게 탓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거를 이광의 전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ravo was bright and ambitious, but 그러나 impetuous and rash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이광효 수상이 볼 때는 브라보 씨는 말투가 좀 거칠고 부적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96년 그리고 97년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말은 상당히 아주 쉽게 말하고 빨리 말하지만은 상당히 적절치 않은 말을 계속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그 이광효 전집에서는 he was quick but inappropriate in his outspokenness.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inappropriate, 좀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말을 구사하더라. 왜 그렇게 봤냐면은 1998년 6월인데요. 자카르타 폭동이 일어났을 때 브라보가 중국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왜 그런 말을 미리 일어나기도 전에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브라보 자신이 말한 게 아니고, 그때의 그 소피안 와난디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아핀도 회장을 지냈죠. 그리고 그룹의 그 큰 회사의 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카도릭이었고요. 그래서 이 카도릭과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더블 마이너리티가 되는 중국인들은 상당히 위험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 자기한테 한 거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소피안 와난디가 할 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 소피안 와난디가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걸 그렇게 맘 놓고 이광효 수상한테 말을 하느냐, 그런 걸로 볼 때 이 브라보 씨는 상당히 이 적절치 못하다, 말이 이 적절치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브라보 씨가 말을 한 거, 브라보가 말을 한 거를 보면은 그 소피안 와난디를 빌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장관과 브라보한테 소피안 와난디가 말하기를 앞으로 곧 스와르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자 카톨릭 신자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이상한 말을 남겼기 때문에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기나 하고 이광효 수상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효 수상은 자카르타에 있는 중국인 거상들에게, 큰 회사 대표들에게 주의를 해라,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보는 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노인은 여기서 말하는 건 스와르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와르토는 앞으로 9개월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가 그분이
이거 브라보가 삼성 장군이 됐으면서 전략군 사령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진급을 했노라 이렇게 기분이 업돼 가지고는 자신이 쿠데타를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그런 농담을 버젓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말을 좀 이렇게 주의를 해서 하지를 않고 상당히 그 부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광효 수상은 그래서 이거 브라보를 한마디로 좀 무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브라보는 그 당시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이거 내가 인도네시아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걸 수하르토에게 자신이 설명을 하고는 그 당시 98년 봄이죠. 5월 달에 시위가 막 한참 일어났을 때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내에서만 장군들이 가서 이제 설득을 한다든지 교직원들이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밖에서는 이제 코스트라시 지키고 있었고요. 그런데 수하르토 대통령이 이제 그 브라보의 말을 믿고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열린 회의에 가느라고 수하르토가 갈까 말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브라보의 말을 듣고 다녀오세요 이러니까 98년 5월 9일 카이로로 수하르토는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보의 그 말을 상당히 믿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그때 이때다 그리고 학교를 벗어납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지금 자카르타 중심가로 데모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학생들의 분노는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분노가 컸고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1998년 5월 12일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사관 옥상에 있었습니다만 도시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 시내의 저 꼬따 쪽으로는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있었고요. 연기가 막 나고 그리고 시내는 폭도들의 세상으로 그냥 여기저기 길이 막히고 고속도로도 거꾸로 가는 일이 많았고요. 저녁에 대사관에서 제가 집이 있는 코린도 앞에 있는 빌딩을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폭도들은 전국의 상점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의 사무실, 건물 이런 것도 집이라든지 가게 이런 것들을 약탈을 해서 또 불을 놓고 막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거는 뭐 물건을 뭐 그냥 유리를 깨고 막 훔쳐가고 그러는 그런 사고가 속출했고요. 또 지방에서는 뭐 여자들 자카르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그 강간 사건이 뭐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그 당시에 컨트롤했습니다.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수하르토 정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 5월 폭동 때 브라보의 부하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트리삭티 대학을 막고 있었는데 그게 터지면서 결국 자카르타 시내의 군인들하고 학생들하고 큰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브라보가 완전히 막았으면은 제 생각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총참모총장은 위란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란토 장군이 이제 못마땅하니까 저 위란토 장군이 저걸 못 막는 거를 이제 봐라. 그러면 저 위란토가 좀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수하르토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내가 더 잘 막은 코스트라 장군으로 해서 자기가 위란토를 제끼고 총참모총장이 된다라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충 제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브라보가 그러면 지금은 어떤 행보를 하길래 이런 거고 좀 매치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떻게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잠깐 한 9가지, 10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미 어제 전해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25년도가 되겠죠. 세수가 부족할 테니까 부가세를 12%로 올리겠다. 뭐 이런 게 우선 첫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과 노인들, 그 다음에 임산부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뭐 이건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말을 던져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 KF21 공동 생산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 비행기를 중고를 사온다느니 뭐 하면서 일부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가엔, 그러니까 누산따라 스마트 수도를 만드는데도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조코이 대통령의 사업을 내가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신도시로 만들어 수도를 옮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했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말은 그렇게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으로도요, 상당히 인도네시아는 이제 고립돼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이라든지 EU연합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그 대신 브라보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게 돼 있죠. 물론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이슬람 국가들 연합하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고립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유엔에는 특히 이제 인권위원회로부터 당시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띠무르라든지 그 다음에 파푸아를 평정하는 과정이라든지 IMF 때 그때 학생들을 이렇게 과격하게 다뤘다든지 하는 그런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탄소 제로 정책입니다. 탄소 제로 정책을 하려면 우선 석탄 발전소를 줄여야죠. 그리고 전기차를 많이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석탄 발전소 대신에 CPO 공장,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을 좀 더 늘커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원래는 B50 정책을 써왔는데 이거를 50 정책을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말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50, 바이오 디젤을 50% 섞겠다라는 정책은 아무래도 좀 인도네시아가 접고 지금 뭐 5%, 10%, 15% 이런 식으로 다시 감축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제 쌀, 옥수수, 콩에 부족한 건데요. 또 설탕도 부족하죠. 이런 식량 자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거대 야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수가 빼당과 나스뎀 그리고 빼카에스가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연합여당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린드라당과 파르타이 데모크랏 그리고 판당 이건 뭐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골가르당이 좀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은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지는 그런 게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코이 대통령의 문제인데요. 조코이 대통령이 지금 그린드라 당으로 가자니까 약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드라 당으로 가는 게 이제 이상하니까 골가루 당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골가루 당으로 가려고 그러냐면은 브라보 씨를 견제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선거가 지금 다 끝나가니까는 이거 견제하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국회에서는 더 견제하기가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이 골가루 당을 업고 여당, 야당,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메가와티가 있는 당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때에
브라보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코이 대통령이 또 이번에는 며느리를 또 군수로 내보낸다고 하더니 자카르타 시장도 임명을 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원래 자카르타 시장은 선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선거 안 하고 그냥 임명제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가 반대를 하고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브라보 이 당선 예정자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조코위와 관계성을 이루어 나갈지 그게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급한 대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